안녕하세요. 오늘의 마케팅을 알려드릴 남자 마항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마케팅 업자의 가짜와 찐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영상 상당히 깁니다. 어차피 뭐 유튜버랑 올리면은 그 유튜버에서 시간이 나오겠지만 일단 길게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을 말할 것인가 라고 미리 사전에 살짝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맨 처음에 일단 구분하는 방법 1, 2, 3, 4, 5, 6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공개를 하는가 숨기는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구분 방법이에요. 이제 무슨 얘기할 건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진짜 마케팅 업자의 덕택인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로 마케팅 업자가 그 사람의 빨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연 그 업자가 가진 특별함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후기라는 것도 엔간해야지.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다 이거예요. 그 유통기한이 너무나도 지났으면은 그 사람은 약발이 떨어진 사람이다. 즉 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사람은 진짜 사기꾼인데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작전을 좀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작전이 나한테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후기용으로 하는 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잘 되는 곳인가, 막 맨날 뻥을 치는데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내용인지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장님들께서 마케팅을 아마 필요로 하실 거예요. 사업에 있어서 마케팅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좋은 마케팅 업자를 찾아서 강의 배우거나 또는 맡기거나 대행이죠. 대행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한다 이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문제는 그런 고민을, 이제 우리 사장님들의 고민이죠. 사장님들의 고민을 알고 사기치는 이 개새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이 새끼들은 뭐냐? 사기꾼 이코르 뭐냐? 이제 개새끼들이라 이거죠. 자, 왜 제가 이렇게 욕을 쓸 수 있냐? 하면은 저는 솔직히 좀 구독자 빵명입니다.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조회수 뭐 한두 명 나올까 말까요. 그러니까 그냥 욕 써버리겠습니다. 자, 마케팅 업자들이 주로 쓰는 수법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할까 해요. 일단 되게 주로 엄청 자주 봤을 거예요. 뭐 보면은 정말 누구누구 덕을 많이 봤습니다. 어디 업체 덕분에 매출이 몇 배가 늘어났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유튜브 광고에서도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게 진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일 수도 있지만 구라일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거 구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100% 구라는 아닐 수도 있어요. 100% 구라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 매출이 몇 배가 올랐다고 한 게 100%가 아니라면, 즉 1에서 99%만 된다면은, 여기 안에 구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은, 이 안에 내가 된다면은, 당첨되면은 짜증나는 거, 돈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 성공, 대박, 이제 매출이죠. 얘는 매출에 대한 폭증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그 업체를, 이런 경험을 얻은 업체를 공개할 수가 있는가를 따져보자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케팅 업자는 광고 대행이나 강의 모두 말합니다. 계속해서 다들 뭐 대박이 쳤다, 뭐 매출이 됐다, 너무너무 좋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예외 없이 모두 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공개, 즉 그렇게 막 좋다 한다는 걸 공개 안 한다 하면서 그것은 말이죠, 개인정보가 어쩌고 고객정보 어쩌고 하면서 고객을 막 진짜 공개를 안 해줬다라고 해서 애돌려서 싸서 말할 거예요. 뭐 이유야 뭐 둘러서 되면야 뭐 별의별 이유가 나오겠죠. 뭐 이 사정이야 얘기하면은 뭐 범죄자들도 가면은 뭐 이유가 없는 애가 어디 있어요. 징역 가면 싹 다 이유 있다는데. 자, 그러면은 못 갔구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우리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마케팅이다 이거예요. 뭐 제가 고객 정보를 까는 게 다른 고객 정보도 아니고 마케팅이라 이거예요. 지금 마케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타겟에게 딱 조준하자는 거잖아요. 타겟에게 업체 정보를, 우리 업체가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막 이게 정보란 말이에요. 정보 즉 이코르 컨텐츠. 이 컨텐츠를, 정보를 막 다양한 방법으로 노출을 시킬 거예요. 뭐 SNS, 뭐 블로그, 노출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 블로그, SNS, 뭐 유튜브 등이 있겠죠. 뭐 다양한 방법으로서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잘 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게 즉 잠재 고객 또는 예상 고객 등에게 불특정 다수잖아요. 즉 딱
정해져 있고 이 사람 하면 죽었다 팔지 않겠다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를 시키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블로그 같은 거 볼 때 블로그 공개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노출을 조금이라도 시키고 하고 싶지 노출을 어떻게든 안 시키고 싶은 애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SNS 좋아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 인기 게시물로 조금이라도 더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죠. 유튜버 똑같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버 이거 알고리즘 따지지 않고 그냥 막 쓰고 있어서 그런 걸 모르는데 이거 보면 제 거 지금 추천도 안 되고 있고 막 그지 같지만 어떻게든 간에 알고리즘 타서 요즘 보면은 뭐 있잖아요. 최근에 걸려갖고 뭐 사기꾼 되기 직전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남의 걸 따라해라 뭐 남의 걸 그냥 똑같이 베껴라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박을 치는 방법이 궁금해서 배우는 건데 그것을 굳이 애둘러서 숨길 만한 이유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가 구라와 찐을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즉 후기 업체를 공개 가능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마케팅 처음 시작했을 때쯤에 어디가 막 그렇게 잘한다 해서 너무 광고가 많이 나오길래 저 궁금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대박이에요? 해가지고 제가 그 후기를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후기를 물어봤었는데 바로 그게 구라 후기였던 거예요. 그냥 후기가 그 사람이 공개 절대 안 하더라고요. 아니 어디는 대박이었다 뭐 대박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한 곳만이라도 어떻게 하고 그냥 나도 한번 맡겨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알려달라. 나도 뭐 어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지 할 거 아니냐 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그냥 구라였던 거에 뽀록이 나버렸었어요. 즉 후기를 공개를 하지 않으면 구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뻥카를 치는 애들 있죠. 뭐 포카 치더라도 포카페이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포커페이스처럼 이제 업체를 공개하는 애들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공개하면 무조건 잘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개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업체가 아무리 후기를 공개했더라 하더라도 그게 과연 찐 마케팅 빨일지 아니면 원체 잘 될 곳이었는지가 바로 두 번째 구분할 포인트라 이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간혹 마케팅 업자가 막 말하기를 무조건 내 빨이다. 딱 이거 무조건 제 탓인 거 아시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게 그 업자의 덕일지, 즉 그 마케팅 대행 또는 강의의 덕일지 아니면 그냥 알리기만 하면 충분했을 때인지를 알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딱 봐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느낌이 없는 곳이 있어요. 막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냥 이게 막 나한테 엄청 많이 막 광고 많이 날라오는데 예전에 우리 텔레비 틀으면은 맨날 무슨 어디 고깃집 나오고 뭐 사우나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려거나 뭐 드라마 재방송이나 뭐 OCN 같은 거 영화 보려고 기다리다 보면은 보험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 광고 딥다 노출 많이 시키잖아요. OCN 기다리다 보면은 맨날 막 상조 광고부터 해가지고 보험 광고 그렇게 막 광고 나오는데 그게 노출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바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전 솔직히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주변에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몰리는 경우는 드물다 이겁니다. 가끔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별로인 곳, 딱 봐도 별로인 곳을 아무리 광고해봤자 효과가 없을 거라 이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딱 봐도 충분히 좋은 상품성을 갖고 있거나 가성비를 갖춘 상품 또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기본적인 마케팅을 아예 지금 광고가 안 되고 있어서 마케팅이라는 것을 안 하고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자 우리 푸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SNS, 유튜버, 그리고 카카오 그 다음에 GDN 광고 같은 거 이런 대충 거기다 뭐 이메일도 쏠 수 있겠죠. 뭐 이메일 광고까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마케팅이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던 거를 그냥 했을 뿐인데 워낙 상품성이 좋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아서 대중의 선택을 많이 받은 것, 즉 대중의 선택을 많이 받기 위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숨은 맛집 또는 숨은 명소 등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이거 뭐 맛집만 명소뿐만 아니에요. 상품들도 있어요. 좋은 상품들도 우리가 막 알고 봤더니만 되게 좋았던 거 이런 것들처럼 그걸 마치 지 덕에 자기 덕에서라고 하는 것이 마케팅 빨이 아니다 이겁니다. 즉 업자 빨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미 되게 잘 갖춰졌으니 그것은 그냥 굳이 솔직히 재수가 좋은 것 뿐이잖아요. 그 업자가. 근데 그것을 마치 마케팅 업자의 빨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말해버리면은 자 여기서 사장님의 상품이 특별함이나 차별성 등이 전혀 준비가 없는데 즉
타겟의 선택을 받기 위한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그저 노출이 잘 된다고만 하여서 후기에 나온 업체들처럼 똑같은 결과 또는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이미 상품성이나 또는 뭐 서비스 등에서 있어서 뭐 가격 경쟁이라든지 뭐 어떤 거 하나에서도 구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그 구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있어서는 정확히는 경쟁력이라고 하죠. 경쟁력. 이 경쟁력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노출이 잘 된다면야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게 되겠죠. 하지만 이 경쟁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노출이 잘 된다고 하여서 효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근데 마치 그게 자기 빨인 것처럼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구분 방법으로 그 업자만이 가진 노하우 등이 있는가를 보셔야 한다 이거예요. 바로바로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격 경쟁력이 즉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라면은 이 경쟁력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구성적으로 이 사람은 경쟁력으로 뭐 가격, 뭐 구성, 서비스, 뭐 상품성, 뭐 여러 가지 따질 거가 있잖아요. 품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모두리 다 신경을 써 줄 수 있는 업체여야지. 신경을 써서 이것을 다시 빵하고 뻥튀기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업체여야지. 그냥 단순하게 뭐 노출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뭐 이렇게 하면 알아서 잘 될 겁니다. 그건 사장님 문제고요. 어쩌라고요? 나는 알려줬습니다. 땡.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래놓고 마치 그것을 내 빨입니다. 잘된 것은 내 빨이라고 하고 안 된 것은 제 책임 없는데요. 라고 한다 이거예요. 즉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이 노하우 등을 과연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 한다 이거예요. 즉 내 경쟁력이 안 된다면 이 경쟁력을 받쳐줄 수 있는 곳이 좀 더 진짜 마케팅이 뭔데 그냥 단순하게 노출만 잘 시킨다고 해서 그냥 뭐 블로그 쓰면 끝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령 이제 마왕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가령 저는 마케팅 왕초보가 마케팅 컨텐츠 생산을 직접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 자랑이에요. 제 자랑 솔직히 마왕이 자랑 여기다 쓰겠습니다. 마왕이의 자랑 시간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왕초보 사장님들께서 마케팅 컨텐츠 생산이 여기서 컨텐츠 생산이라는 것은 이제 블로그 또는 SNS 또는 유튜버 등에 대해서 이거를 매일같이 블로그 쓰고 유튜브 뭐 찍어서 올리고 유튜브 뭐 SNS 이거 올리고 이게 솔직히 직접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고객들의 리뷰를 잘 남길 수 있도록 그냥 남기라고 하면 솔직히 안 남기니까요. 꼼수를 좀 쓰는 거지. 잔대가리 막 써가지고 남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하여서 그것을 컨텐츠로 삼도록 한다 하는 것이 나의 노하우입니다 라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팔고 있어요. 또는 하거나죠. 이거 또는 기존 상품성만으로는 시장 점유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현재 아무래도 상품성이나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갖고 있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 그 타겟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한 타겟과 컨셉을 갖춘다는 거죠. 여기 컨셉이라는 것이 바로 이 특별함과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여서 제가 아이디어를 짜고 이 아이디어는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저거 만든 것도 공개를 하고 또는 사장님들께서 정확히 나 아무리 봐도 이건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시면은 오케이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아이디어와 또 처세술 이제 이게 긴급하게 착착착착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처세술을 제공하여서 대중의 선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케팅 왕초보 사장님들을 위해서 진짜 제가 머리에 제일 많이 싸맨 건데요. 진짜 반년이 아니라 진짜 1년 넘었어요. 이거는 그냥 반년이라고 짧게 잡은 거예요. 막 머리를 싸매갖고 제 경험, 제 성공과 실패의 경험과 제 멘토들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진짜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마케팅을 직접 하기보다는 마케팅 직원을 채용. 지금 저는 여기서 즉 대행하지 말고 그다음에 사장님이 직접도 하지 말아라. 직원을 써라. 차라리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키워서 운영하고 그 마케팅 문화가 생길 수 있게 해서 문화와 함께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노하우를 짰어요. 제가 짜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어요. 나 원고로도 책으로도 낼까 해서 아까워서 안 냈는데 엄청나게 두껍게 써놨어요. 그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식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업자가 공개한 후기 업체를 봤어요. 후기 업체라고 해서
그 업체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고 있는 뭐 블로그가 있거나 이제 블로그 또는 SNS 또는 유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에 대해서 봤는데 그 마케팅을 보고서 한번 봤는데 그 딱히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뭐야 똑같잖아. 근데 도대체 뭐가 대박이라는 거지? 막 뭐 대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대박인 거지? 라고 해서 비슷하다면은 저는 그것은 구라는 아니죠. 솔직히 그냥 뭐 구라는 아니지만 대박이 칠만한 이유가 없으면은 솔직히 뭐하다 이거죠. 즉 찐으로서 보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아니 특별한 노하우가 없다면은 막 특별하게 우리는 막 원들 뭐를 쓰고 막 뭐를 써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자판기 커피라 이거죠. 그러니까 믹사 커피다 이거예요. 믹사 커피. 그러니까 찍어 만들어지는 믹사 커피인데 그 중에서 누가 상품성이 좋은 사람이 걸려서 대박을 치면은 와 내가 알려줘서 이렇게 대박을 쳤어요 라고 뻥카를 조지는 그런 쓰레기 새끼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보고 분석을 한다고 했었는데 분석? 어떻게 하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면은 그냥 저한테 물어보세요. 마왕이한테 물어보세요. 마왕이한테 Q&A를 보내주세요. Q&A 이거 이렇게 생긴 건데 아무튼 Q&A를 보내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이거는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냥 해드릴게요. 뭐 제가 공짜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이거 어때요? 라고 하시면은 어차피 뭐 구독자 빵매이고 뭐 결제도 안 해주실 거 그냥 깔끔하게 그냥 선심 쓰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쓰레기였다 사기꾼이었다 했으면은 제가 뒤집어 쓰는 것만큼은 방지해드릴게요. 만약에 거기가 좋았다 하면 그냥 좀 결제하세요 라고 할게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즉 저는 마케팅 업체가 자기가 잘한다 라고 말을 아무리 하여도 결국 그 업자만의 노하우가 없다면은 찐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얘는 거의 반구라다. 반구라.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냥 얻어 걸린 거가 대박은 아니잖아요. 자기 후기 중에 상품성이 좋아서 좋기 때문에 대박을 친 것이 이 사람의 상품성이 좋아서 대박을 친 것이지 이 사람의 마케팅으로 있어서 이 대박을 이끌어냈다고는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분석을 좀 해본 다음에 결제를 하시거나 뭐 그래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렇구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가는 힘들게 번 돈 돈꼬라 먹기 좋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부모님을 갖다 주시거나 동생을 갖다 주시거나 뭐 자녀를 갖다 주시거나 마누라 갖다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갖다 주시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잠시 또 제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된 배경 스토리에 대해서 약간 더 이야기를 할까 해요. 계속해서 조금씩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저도 사기꾼한테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진짜 수술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곤 해요.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거 아니면 이미 잘 되고 있어요. 솔직히 크게 건들 거 없고 그대로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느닷없이 저한테 이제 수술이 어려운 상태로 옵니다. 솔직히 근데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막 잘 되는 척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막상 까보면 잘 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잘 되는 척을 하거나 잘 되는 척 까보면은 솔직히 거의 무너지기 직전인 거. 그럼 다 가갖고 막 다 깨지기 직전인데 마치 잘 되는 척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다 박살난 거. 여기 다 조각 나고 박살난 거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사장님 이거 금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러면은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좀 어이가 없죠. 다들 그런 업자한테 당해갖고 돈을 싹 다 털리고서 여기 돈 털린 거예요. 돈이 없어요. 이제 돈이 막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저한테 좀 싸게 해달라 또는 막 이러면서 구조 요청 싸면서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연락을 취합니다. 그런 경우가 솔직히 상당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벌어먹기 제일 힘든 상황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구조 요청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진짜 그렇게 구조가 가능했었으면은 저 지금 이거 유튜브 어차피 빵명이라고 했잖아요. 빵명짜리 한두 명 보는 거 이거 뭐 한두 명도 그냥 내가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지금 안 찍고 있죠. 미쳤다고 지금 찍고 있겠어요? 이거 목 아파 죽겠는데 몇 시간 동안 이거 준비하는 데만 해도 시간 엄청 걸립니다. 이거 잠 안 자고 만드는 건데 이것을 안 하고 그냥 솔직히 저 같은 떼돈 담고 있어요. 왜? 저는 마케팅 구조가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싸고 내가 무조건 구조 된다 하면은 제가 이게 시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금 위에 앉아있어요. 금 위에 이거 하나에 5천만 원 한다는데 이게 돈이 얼마요? 이거에 앉아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마 드는 생각이 하나 있겠죠. 무슨 생각이 드냐? 야 뭐야 뭐셔 마왕이 니는 실력도 좆없는 새끼가 말이야 지금 누구 씻는 거요? 니 앞가림이나 잘해 이 새끼야 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후기 안 내세요.
후기가 일단은 없기도 하지만 전 후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제 말에 담겨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또는 노하우, 뭐 처세 또는 뭐 경험담이라고 될 수 있죠. 경험담을 보고서 판단해달라 이거예요. 전 후기 안 볼 테니까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를 보고서 아 얘라면은 진짜 진심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라고를 판단해 주시라 이거예요. 만약에 판단했었을 때 별로다 싶으면은 그냥 보고 마는 거죠. 뭐 구독 그러니까 안 눌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세울 만한 후기도 별로 없기도 해요. 완전 뭐 텅텅 비어 있어요. 왜냐 제가 그 이유에 대해 후기가 거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은 일단 첫 번째 이유는 후기가 없는 이유 제 후기가 없는 이유를 얘기하면은 마케팅 왕초보라서 왕초보 단계에서만 일단 좀 알려드려요. 그 다음에 솔직히 왕초보만도 아니고 어느 정도 알려주긴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왕초보 좀만 벗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막 초고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무슨 고수가 되겠다 완전 대박을 치겠다 매출 폭등시켜 주겠다 하니까 다른 분들께 이렇게 후기를 남기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그 사람들이 이제 후기를 막 남기는 거 보고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아 저 망이가 좋았기 때문에 막 이런 후기가 나왔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것은. 그리고 솔직히 이제 제 이유 2 후기가 없는 이유 2 예, 2입니다. 최근에 솔직히 제가 한 거의 1, 2년 동안 마케팅 안 하고 딴 일도 해보고 막 사기도 엄청 많이 당해봤어요. 막 그림 사기 뭐 어플 사기 뭐 코딩 그거 뭐 대해서 뭐 디자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도 좀 당하고 뭐 깡일도 해보고 이상한 일 많이 해봤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좀 블로그 잡일이나 좀 하고 이거는 그냥 뭐 블로그 잡일이라고 해서 한 C급 정도 받는 거 있거든요. C급 정도 받는 건데 그냥 좀 저 같은 경우 글이 빨리 써지기 때문에 그냥 블로그 뭐 대신 써주는 거예요. 블로그 대신. 그러니까 제 블로그도 아니고 남의 블로그에 그냥 원고랑 이렇게 대신 써주는 그런 잡일입니다. 그냥 시급, 그냥 따까리 일이죠, 따까리. 완전 이런 일만 하면서 그냥 벌받을 짓을 했죠. 그냥 엎드려 뻗쳐라고 해서 써는 거예요. 엎드려 뻗쳐가 아니라 그냥 솔직히 이거는 빠따를 맞아야 되죠. 빠따를 그냥 이 두꺼운 빠따를 한 몇 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당장 내세울 만한 후기도 없습니다. 지금 뭐 과거에 있던 후기를 그래서 갖고 와서 하기도 애매하다 이거예요. 이미 저 같은 경우 예전에 뭐 2017년도 막 18년도 19년 그때 있었던 후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저한테 막 지금 와가지고 아 망이가 옛날에 뭐 했었던 후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없어 보이긴 해요. 최근에 하질 않고서 무슨 그때 그냥 운빨로 터졌을 수도 있고 저도 그때는 아직 막 초창기였긴 했었는데 그때 그래도 나름대로 좀 되면서 됐던 걸 갖고서 이렇게 후기라고 하기가 애매하다 이거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야기의 구분 방법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겠습니다. 아 영상 너무너무 길 텐데 재미없으시면 끄셔도 돼요. 하여튼 그냥 보셔도 됩니다.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구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기서 업자들이 내세우는 후기가 언제적인지를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날짜를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여기서 말한 네 번째 구분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려야겠죠. 과거에 대박친 이야기만 하고 최근에는 대박친 이야기가 별로 없거나 아니면 소소하다면은 그 업자의 약발이 현재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 과거에는 수두룩하게 나왔더라도 최근에 대박 이야기가 막 떡나게 된다면은 그 주식이 과연 대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과거 이야기만 한다면은 와 이 주식이 말이에요 옛날에 대박이었어요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치 과거에 로또 1등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로또 1등 된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1등 된 사람 이였던 이 사람이 10억 만들기 강의라는 걸 만들어서 막 해요. 아 로또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어봤더니만 이렇게 됩니다 하고 로또 강의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그게 과연 믿을만한 강의예요? 1등 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로또가 다시 맞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강의 갔다가 10억을 더 만들걸요? 그 또는 주식 강의만 하더라도 그냥 찍었는데 가끔가다 하나 띵 찍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되다가 톡 하고 딱 치면서 이쯤에 사가지고 이쯤에 먹었어요. 와 많이 먹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대박 쳤다고 강의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게 믿을만한 강의냐 이겁니다. 아까 전에 로또도 말했었지만 아마 이거 주식하는 강의 사람들도 강의를 한다는 이유는 아니 그렇게 주식을 잘하면 앉아갖고 주식 몇 개 사고 팔고 이러면 돈이 덜러 버리는데 왜 굳이 그거를 팔고 앉아 있어요? 그 만약에 누구한테 노출돼가지고 막 퍼져나가면 자기에 대한 스킬이 없어지는 건데 조금 아까워서라도 잘 알려주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책 같은 것도 출간을 안 하고 제가 조금씩 파는 겁니다. 아깝거든요 그냥 팔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과거 이야기, 과거에는 휘황찬란했지라도 현재는 글뱅이라면은, 현재가 너무 낮다면은 이거는 볼만한 것이 아니다. 구분해서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며, 5번째 구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구분 방법에서는 업자들마다, 여기서 지금 약간 과거에서 있었던 거에 좀 변종 버전인데요. 업자들 중에 잔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초반에는 진짜 영혼을 갈아 넣듯이 엄청나게 막 돕고 막 잘해줘요. 마케팅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막 마케팅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이 강의라는 사람이 완전 뭐 대신해주고 막 강의도 초열정적으로 해주고 막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든 간에 좀 더 좋게 만들어줬어요. 다 만들어서 그 사람을 이제 작품을 만듭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그 후기로 돈을 땡기면서 그 이후에는 그 작품을 만들 때처럼 공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공을 들이지 않는다, 작품을 만들 때처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좀 우와 하면서 와 하고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진정한 사기라고 봐요. 진짜 완전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주 쌍놈의 새끼죠. 그냥 이걸 보고서 뭐라고 하냐, 이건 10, 10자 10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세, 그냥 읽으세요. 10세라는 것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런 애들은 완전한 사기꾼이죠. 솔직히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과거에는 휘황찬란한 작품들이 막 나왔었는데 최근 가서 너무 별로 없다 하면은, 이 사람은 그거를 제가 작전을 통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작전을 펼쳐놨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얼마나 대박치는 사람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보셔야 해요. 그리고 6번째 구분 방법, 마지막 구분 방법으로는, 자 이제 업체 대행이죠. 대행이나 아니면 또는 수강생, 이제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강의하는 사람들이 뭐 많고 적고보다는, 대행을 맡기는 업체나 이제 수강생들이 많고 적고보다는 타율을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과연 얼마나 많은 타율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말해준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수강생이 1000명인 곳이 있어요. 수강생 강의했을 때 수강생이 1000명이다 하는데 막 대표적으로 막 잘됐다 하는 사람들이 몇십 명이라면은 타율은 한 자릿수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 99명이라고 해도 1000명인데 1000명 중에 99명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 그럼 991명은 나가리 먹는다 이거예요. 다 뒤지는 거죠. 이게 99명이 이렇게 되는 거면 나머지 991명은 다 뒤진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즉 100명 중에 톱을 제외하면은 싹 다 90%는 그냥 돈 들고 와서 돈꼬라 박는 셈이에요. 대행이라고 안 그런다 아니에요. 대행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큰 업체에 맡긴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라 하면 안 되죠. 큰 업체, 그래서 큰 업체라면은 이제 대기업들이나 되게 유명한 기업들, 유명한 곳이 막 여기다 맡긴다 하여서 우와 나 여기 좋겠다 하고 맡길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그 업자들 역시도, 그 이제 대행업자죠, 마케팅 업자들 역시도 인력풀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정적이다 이겁니다. 그 한정적인 인력풀에서 마케팅 과연 잘하는 직원을 큰 업체와 소상공인 그 두 중에서 어디에 집중시킬까라는 거예요. 자, 큰 업체라고 한다면 이제 돈이 거의 막 1000만원 단위에서 억 단위죠. 근데 소상공인은 한 10만원 단위에서 한 100만원 단위예요. 진짜 많아봤자 한 1000만원 쓸까 말까죠. 과연 여기서 누구에게, 사장님이라고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누구에게 돈을 더 집중을 많이 하고 싶겠어요? 저 같아도 솔직히 여기다가 집중하고 싶어요. 이거 뭐 잔품 벌고 싶지보다는 큰 돈 벌어야죠. 즉 그러면 에이스들은, 즉 여기다가 들어가는 에이스들은 거의 다 여기로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완전히 잘하는 애들은 거의 다 여기로 들어가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뭐가 된다? 그냥 뭐 이제 막 신입 또는 신입이 아니더라도 그냥 오래 있었던 사람, 그냥 성과는 좀 미미하지만 좀 오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거 결국은 이 사람들 맞는 거예요. 그러면 큰 업체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냐가 아니라 큰 업체만큼 당연히 성장이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임대비나 월급 보태주는 셈이다 이겁니다. 큰 업체들이야 어차피 두면은 매출이 그냥 어차피 잘 나와요. 솔직히 그거를 홍보를 한다고 해서 마케팅 빨로 빵 찍는 게 아니라 이미 뭐 전국적으로 지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 잘 팔리는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적으로 이 상품은 무조건 이거야 라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면은 어차피 매출이 그냥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내 후기로도 좋고 내가 여기 마케팅하고 있어요 라고 하기도 좋고, 게다가 에이스들
거기서 혹시라도 안 끊을까봐 에이스들 막 투입해가지고 아 이거 대박 아닙니까? 아 이거 좋은 애들만 저희는 투입했습니다 라고 해서 밑바탕을 깔아야죠. 아 당연하지. 돈이 입시 몇천만 원에서 억이 들어오는데 내 회사 직원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기로 써먹기는 좋겠지만 큰 업체잖아요. 후기도 써먹고 돈도 매출도 좋은데 소상공인은 매출도 안 좋아. 매출도 떨어져죠. 매출은 당연히 대기업에 비해서 떨어지죠. 게다가 거기다 에이스들을 투입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사무실 임대비 정도로 내고 또는 직원 월급 정도로 보태주는 셈이다 이거예요. 즉 이것처럼 진짜로 그냥 탱자통자 놀면서 그냥 배도 들이면서 놀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눈물 흘리면서 언제 잘 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6번째 구분에서는 베스트 잘 되는 것을 보기보다는 워스트를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즉 가장 낮은 사람들 99를 볼 게 아니라 991을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진짜 이것이 실상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나오면서 되게 길게 달려왔는데요. 아마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정리를 계속해서 이거 진짜 말을 하면서 가다가 전 말도 많으니까 더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복습을 하자 이거예요. 복습! 첫 번째 후기를 공개하는가 안 하는 거였죠. 첫 번째 구분 방법은 후기 공개. 업체 그러니까 대박을 쳤다. 대박 막 성공 복증 매출이죠. 매출 폭증을 시켰다 라고 하면은 그 후기 업체 공개를 해라. 가능하냐 안 하냐를 봐야죠. 아니면 뭐 강의가 너무 좋았다. 강의가 좋았어요. 이렇게 좋았어요 하면은 그럼 그 강의 듣고서 블로그 어떻게 쓰셔요 라는 것을 그 사람 블로그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세요. 그 사람들 SNS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그 사람들 유튜버 어떻게 찍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라고 해야죠. 그게 훨씬 더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여기서 웬만한 구라와 찐을 구분할 수 있다. 찐이라면은 공개를 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구라라면은 공개를 당연히 안 할 겁니다. 제가 실제로 옛날에 당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케팅 업자가 이제 잘 될 곳, 원래 잘 될 곳에 숟가락만 올린 것이 아닌가를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 말했었죠. 상품성 또는 가성비가 있는 업체였는데 원래 진짜 숨겨진 맛집, 뭐 명소, 상품 등에 진짜 그냥 원래 다 모든 걸 다 갖춰놨는데 그냥 숨겨졌던 곳에 단순하게 그냥 블로그 또는 유튜브 또는 SNS 게다가 여기다가 푸시 마케팅으로 여기다가 뭐 SNS 광고, 유튜버 광고, 좀 뭐 GDN 광고, 카카오 광고 이런 식의 광고만 그냥 태웠을 뿐인데 빵 하고서 칠만한 곳을 가지고서 그냥 단순하게 지박 그런 거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원래 잘 될 곳이었었는데 그것에 숟가락만 올린 것인가 아닌가를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가 우와 여기 잘 됐어 나도 여기다 태우면 잘 되겠지 라고 했다가는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계돼서 나온 것이 바로 이거죠. 누구나 가진 기술인가 또는 운빨로 터진 후기가 아닌가라는 거죠. 즉 자기만의 업자만의 노하우가 갖춰진 사람이라면은 다행인 겁니다. 그 사람이 노하우가 없다면은 진짜 운빨로 터진 몇 개의 후기 가지고서 그거 갖고서 막 내가 잘해요 나니까 잘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 진짜 많이 당했어요. 왜냐 여기서 했었을 때 이 사람이 노하우가 있는 줄 알고 제가 그것에 들어갔습니다. 마케팅뿐만 아니라 뭐 코딩도 있고 뭐 디자인 뭐 프로그램 여러가지 막 다루는 방법도 있잖아요. 프로그램 이런 다루는 것들을 했었을 때 하다보면 분명히 나만의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 이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답변이 저도 모르는데요. 그거 인터넷 간 검색해보세요. 뭐죠 돋보기라고 해야겠다 그냥.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이런 애들이 많아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지가 노하우가 많다고 해서 기껏 결제를 했더니만 돈을 냈는데 한다는 소리가 지도 모른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해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얼탱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즉 이런 애들을 주의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즉 이 사람들의 후기를 공개했다 하면 후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 보인다. 이게 과연 뭘까? 이거를 좀 내가 보고 배울 수가 있을까? 이 사람들 가면 알겠구나 라는 느낌이 줬을 때 기하면 해야지. 그게 없다면은 좀 애매하다 이거죠. 이럴 때 찐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후기가 언제적 것이냐 이거예요. 즉 옛날 후기, 막 과거에 있던 후기를 갖고 와가지고 막 옛날에 뭐 2016년도에 있는 후기 여기 갖고 와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 여기 뭐 지금 2023년이니까 뭐 2019년도에 있던 후기, 이 후기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와서 막 이게 제가 이때만큼은 대박이었었습니다 해서 그럼 2020년도에는요 하니까 2020년도는 약간 좀 수강생들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때는 좀 코로나 영향이 있어갖고 네 이러면은 네 이거 바로 이거 들어가는 거죠. 즉 찐이 아니다 이겁니다. 가끔가다 이거 역시도 그냥 언제적 후기인가. 이때는 운이 좋았지만 운이 맨날 좋을 순 없잖아요. 이때는 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다. 그렇다면은 내 돈과 이 사람한테 믿음 역시도 운에 결정된다면은 찐이 아닌 거죠. 운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건 솔직히 내가 책 보고 배워서 대충 독학으로 해도 운이 좋다면 대박을 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여기 좀 더 진짜 잔대가 잘 굴러가는 사람들은 5번째, 이건 진짜 사기인데요. 작품 하나를 만들어요. 작품. 여기다가 막 자기가 이제 더 공을 들여주는 거죠. 막 대신해주고 막 대신 뭐 해주고 또 뭐 해주고 해서 완전 작품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이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 사람 만들었습니다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즉 이래놓고 오케이 그럼 사람들 왔으면 이렇게 똑같이 대신해주면은 다행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니들이 열심히 하세요가 된다면은 이 사람 할 때는 이렇게 도와줘 놓고서 그때 와가지고는 이렇다면은 안 되겠다 이거죠. 즉 스타를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작품 이후에 스타가 다시 나오지 않는다면은 즉 작품이 드물다면은 이 사람은 진짜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펼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겁니다. 맨날 스타를 만들어낸다면 이 스타를 갖고서 홍보를 하지 말고 스타가 아닌 사람 갖다 홍보해야지. 이 스타 갖고서 언제까지 우려먹게 한다면은 완전 진짜 이건 사골국도 아니고 진짜 무슨 이상한 뭐라고 하지? 그 이슬람 갔을 때 제가 뭐 종교 비하하는 게 아니라 거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돌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막 진짜 작품 하나 만들어 놓고서 우리 작품이 맨날 나오는 건 아니죠 라고 하는데 작품 때문에 사람들 결제하게 만들어 놓고 작품이 맨날 나오는 거 아니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구라죠. 그냥 로또 사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즉 대행업체 또는 수강생 중에서 과연 성공, 대박, 매출 폭등 등이 타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겁니다. 10명 중에 1명이었다. 그럼 나머지 9명은 돈 꼬라박는다. 돈이 날라간다. 10명 중에 1명, 이러면 10명 중에 1명 정도라면 그나마 다행 아닌가? 라고 하는데 100명 중에 10명, 1000명 중에 100명 똑같은 거예요. 사장님께서 여기 안에 들어갈 정도로 진짜 어마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막 엄청난 아이디어가 끌어넘치고 그 사람이 진짜 열정적으로 도와준다면야 이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나머지 90명은요? 나머지 900명은? 이 100명이 된다는 보장도 없죠. 여기서 시에 2명 나오면은 나머지 998명은 그냥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차 바꾸고 뜨뜻한 살고 가스비 걱정 없이 전기비 걱정 없고 자기 자식 키우는 의미비 걱정 없고 부모님 노후 보장하고 지 취직장가 잘 가는 데 있어서 돈 보태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나고자가 되고 그 사람만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얘들이 이 새끼들이 구라를 치는구나, 이 새끼들이 나한테 사기를 치는구나 라고 해서 한번 좀 구분해 보시면 해요. 자, 그러면서 저는 제 소신과 진심을 말에 담아서 계속해서 내보이고 이걸 통해서 평가를 받을게요. 평가가 안 좋다면은 솔직히 보고 마는 거죠. 평가가 좋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해주거나 댓글 정도 남기거나 해서 저랑 소통을 좀 하려고 하시고, 진짜 만약에 평가를 좀 좋게 하면은 저를 통해서 한번 마케팅을 제대로 해보시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심이 될까 해서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이거 출판소에서 돈 10,000원 주고 팔기보다는 나름대로 제가 진짜 이거 노하우를 쥐어 짜내서 만든 거니까 그게 아까워가지고 제가 좀 팔아보고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어설픈 방법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경험과
경험에 기반해서 된 아이디어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저만의 갖고 있는 처세술 그리고 다양한 노하우들 기본적인 방법들도 알고 있으니 그러한 방법들로 진짜 답답하지 않게 도와드릴 것을 약속을 해드리며 마치 마케팅 과외 받듯이 옆에 딱 붙어서 알려드리고 진짜 물어보시면은 뭐 바로 답할 수 있는 건 답해드리지만 바로 답이 안 나온다 난해한 질문들 있잖아요. 좀 난해하다 하면은 제가 진짜 연구를 해서라도 잠깐만 요거는 좀만 생각할 기회를 좀 주세요 라고 해서 답을 반드시 찾아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을 테니 저 망이 한 번만 믿어봐 주셨으면 한다 이겁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예요. 자 그리고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말할까 말까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냥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하고는 이걸 보고 나서 아마 고민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야 구분하는 방법이 6가지나 돼? 존나 복잡해. 이 새끼 게다가 말 졸라 많아갖고 정리가 하나도 안 돼버리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예 그래가지고 그냥 마케팅을 아예 안 해버린다거나 너무 천천히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은 일단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합니다. 제가 옛날에 영상 만들다가도 멈추고 뭐 딴 일 했다고 했잖아요. 막 다 지워버리고 그냥 영상 막 그랬었는데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진짜 무조건 마케팅은 무조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리고 마케팅이 일단 성과보다는 나는 진짜 그냥 생산 컨텐츠의 생산만이라도 좀 한다 싶으면은 적당한 곳에 맡기셨으면 한다 이거예요. 지금 나는 막 사람들이 막 나한테 맡기면 뭐 어떻게 됩니다. 나한테 맡기면 성공합니다. 저한테 들으셨던 분이 이렇게 좋은 후기를 많이 남겨주십니다. 라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뭐 이건 솔직히 대행을 말하는 건데요. 내가 직접 하기 힘드니까 그냥 좀 대행 업체를 통해서라도 일단은 뭐라도 쌓아놓고 싶다. 뭐 블로그 글도 좀 쌓아놓고 싶고 뭐 SNS도 좀 해놓고 싶고 그 다음에 유튜버도 좀 찍어놓고 싶다 이런다면은 뭐 홈페이지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라면 대행 맡길 수도 있죠. 저 기본적으로 마케팅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반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라면 대행을 맡기셔도 되지만 이 성과를 위해서 보신다면은 구분하는 방법을 좀 잘 구분해 주셨으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곳에 잘 맡기시다 이거죠. 생산이라면 적당한 곳에 좋지만 성과라면은 그냥 적당한 곳이 아니라 반드시 6가지의 구분법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과를 보실 거면 생산이라면 적당한 곳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냥 엄한 곳에 사장님들께서 돈꼬라 박는 진짜 왕초보 사장님들이 없기를 바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막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요. 막상 들어보면은 그렇게 횡설수설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정리돼서 잘 내려갑니다. 정 안 되면 그냥 글자만 보셔도 되고요. 근데 말이 봐야지 재밌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영상을 제가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지금 최근에 막 그냥 저도 솔직히 막 마케팅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럴 때 저도 궁금한 게 있잖아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면은 이런 뻥치는 새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뻥치는 애들의 글과 제목에 맨날 낚여요. 제가 낚여. 그러면은 이거를 똑바로 된 컨텐츠로만 만들어 놓으면은 들어가서 진짜로 원하는 행동까지 유도가 잘만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생각했던 그 짧은 어느 정도의 노하우와 제목, 그러니까 막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거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었던 그 낚였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약간 정리를 해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긴 영상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어떻게든 간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횡설수설하지 않고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돼가지고 욕도 좀 빼면서 마왕이가 진짜로 프로답게 전문가스럽게 갖고 올 테니 저 그때 뵙기로 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